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이 테슬라에게 유리할지, 현 대통령인 트럼프가 유리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친오일 기업, 이런 기존의 어떤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친근한 그쪽 사이드인 이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슬라 공장 리오픈 사태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편을 굉장히 듭니다. 당장 그 공장 돌려야 된다. 보통의 이미지로는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친환경, 솔라셀, 그러니까 좀 반오일 정책에 이제 트럼프와 좀 반대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번 공장 사건 때는 머스크 편을 듭니다. 당장 열어야 된다. 일찌감치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든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나오든지 간에 제가 알아보니 크게 테슬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정치라는 게 부족한 식견으로 그래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견제와 균형이 맞춰져서 가기 때문에 딱히 이런 테슬라 같은 큰 기업에는 뭐 하나 이렇게 큰 이점을 주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듯 일자리라든지 공장 문제가 터지게 되면 트럼프는 머스크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요즘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게 잘 맞는다는 얘기죠. 기조를 바꿨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럼 그전에는 머스크님은 트럼프에 반대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스토리를 보니까 반대를 했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머스크가 그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 캐비넷으로 들어갑니다. 일자리라든지 어떤 머스크의 그런 성장 정책, 머스크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낸다든지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트럼프와 굉장히 맞아 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함으로써 거기에 열받아서 바로 캐비넷을 뛰쳐나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CO2 크레딧 인센티브가 이거 2017년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까지는 그 크레딧이 굉장히 테슬라한테 큰 면이었을 텐데, 이걸 나감으로써 미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그걸 따르지 않게 되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니까 열받아서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오일 정책,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처음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당시에는 굉장히 짝짝꿍이 잘 맞았다가 이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찢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아주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머스크는 목적형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정치색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당신의 정치색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half democrat이고 half republica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 민주당, 반은 공화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색이 없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보수적이지 않다. 당연하겠죠. 지금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척자의 정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보수적일 수가 없죠. 진보적이나 정치색은 결국 테슬라에 도움이 되는 쪽에 편을 쓰겠다는 겁니다. 머스크의 좀 더 디테일한 정치 행보를 볼까요? 실제로 기부도 민주당에도 하고 공화당에도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컨트로버시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당연히 사람들은 머스크는 민주당 쪽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공화당에도 많은 돈을 씁니다. 일자리와 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로봇이 가져올 재앙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약 다 뺏는다든지 이랬을 시를 대비해서 한때 돌풍을 불었지만 이번에는 결국 탈락을 했지만, 앤드류 양이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달마다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제공하자는 의견에도 머스크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일자리를 많이 뺏어갈 걸 생각을 해서요. 결국 양쪽 다 결국은 중요한 건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철저히 비즈니스 마인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도움되는 거라면은,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은 그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장을 텍사스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테드 크루즈 이 텍사스 상원의원은 대환영을 했고,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진짜 이 주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주에 이제 공장을 세운다든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목적 지향인 분이시고요. 또 정치적으로 크게 봐도, 그러니까 시스테메릭합니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미국 편을 본 기억이 굉장히 크게 남는데요. 여기에 좀 극단적인 예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갑자기 공산주의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잘 시뮬레이션해서 알려줬던 기억이 굉장히 참신해서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급격하게 국민들이 바꾸려고 해도 미국은 굉장히 견제와 균형이 맞아져 있어서 그게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굉장히 잘 견제와 균형이 맞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이미지는 바뀔 수 있을지언정 운신의 폭이 제가 볼 땐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웃긴 점을 하나 말씀드렸죠. 이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CO2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왜 탈퇴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요약은 이제 가스 플랜트가 이제 가스로, 넘쳐나는 쉘 가스로 발전소를 늘리면서 석탄 발전에 비해서 월등히 CO2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미국은 그 대세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거죠. 또한 전임 대통령이 이제 설정해놓은, 오바마 대통령이 설정해놓은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을 아직 다 없애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정책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물론 재선이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듯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딱히 대통령이 바뀐다 할지라도 장단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결정할 일이지 대통령이 누구를 키워주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령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테크 기업들은 이민자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 에듀케이트, 이제 고학력자를 많이 받고 싶어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민자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외국인을 탄압하고, 실제로 많이 이제 이렇게 불법 체류자라든지 뭔가 문제 있는 이미그런트들을 많이 이제 붙잡아둔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다. 근데요, 이거 그래프를 잘 보면은 트럼프 전인 오바마 대통령 때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갱신했죠.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전임 때는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이거 보시면 거의 퀀텀 점프를 하죠. 아니, 클린턴 때는 어떤가요? 이 친화적인 민주당이지만 여기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겁니다. 또한 이게 제가 체감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고학력자들에 대한 어떤 이민 정책이 딱히 바뀌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유가 결국은 누가 됐든지 간에 미국 국익에 부합하면은 그거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를 좀 탄압하고 받아주고의 어떤 그 경계는 있을지언정 미국의 요즘 테크 기업들이 엄청 잘 나가는데 그 테크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건 결국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메릭스의 약자인 이 스템 계열의 학생들인데, 제 개인적인 주변 경험들을 보더라도 영주권이라든지 고학력자들, 특히 이 분야의 고학력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전히 프로세스가 좀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근데 딱히 이렇게 막으려는 시도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적국이라고 지금 상정한 중국의 고학력자들도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는 봤어도 못 받은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에 부합을 하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어떤 이민자를 좀 덜 받으려는 노력은 하겠으나 이렇게 국가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받아들이는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나 트럼프나 결국 스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받으려는 언행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제너럴 폴입니다. 이건 그냥 폴이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인기는 트럼프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난 대선 때 폭스 TV를 제외하고는, 폭스 TV도 사실 누가 될지 잘 모른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원사이드하게 힐러리가 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원사이드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잤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거 뻔한 결과구나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나라에서조차도 결국 대부분 언론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현재로서는 나오는 기사들은 바이든이 좀 더 인기가 많다고 나오는데 실제는 이번 대선을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도 조금 수상한 지금 이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서 참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